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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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디컬 타임즈의 이정 기자입니다. 오늘 저희가 이렇게 모인 건요 다른 게 아니라 저희가 이번에 긴급 기획 기사, 그렇죠. 그렇죠. 긴급 기획 기사로 준비했던 과로하는 의사들에 대해서 1편, 2편, 3편을 썼는데 그 기사에 담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한번 해보자. 기사 후일담이죠. 그렇죠. 취재 후일담 한번 네네. 해보자 해서 이렇게 자리를 한번 마련해 봤습니다. 자리가 1, 2, 3번이 아닌데 근데 네, 기사에 참여한 사람은 이제 이지연 기자와 한병 그렇죠. 기자와 박연영 기자. 상편, 중편, 하편 해가지고 한번 얘기를 풀어볼까 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준비되셨죠? 네. 한번 해보시죠. 일단 소개부터 하셔야죠. 저는 메디컬 타임즈 소개했지 않습니까? 벌써 아니. 두 번째 소개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니 잠깐만 박양훈 기자, 한명 기자는 모르잖아요. 방금 얘기하셨죠. 다시 하시죠. 정신 나갔습니다. 이렇게 정신이 나가는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그러면 한명 기자 권역 외상센터 갔다 온 것부터 한번 얘기 들어볼까요? 그래요. 제가 제일 마지막에 갔다 왔는데 하편으로 나갔죠. 그렇죠. 좀 기사 형식도 제가 직접 체험한 형식 1인칭으로 해서 기사가 나가기는 재밌었어요. 했는데 다 담지는 못했어요 이야기가. 음. 사실 뭐 긴 시간 있기는 했지만 24시간을 취재한 건 긴 시간 아니어서 맞습니까? 그렇다고 말하고 싶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원래 힘들었거든요. 목적은 이제 센터장을 24시간 24시간 따라다녀 보자라는 게. 그렇죠. 그렇죠. 사실 말은 못했지만 오후 3시 갔으면 그 다음날 3시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기사를 면밀히 보신 분들은 의심을 가지실 만해요. 시간이 한 11시, 12시쯤 끝났거든요, 기사가. 그렇죠. 근데 이게 이미 이틀째 당직을 쓰고 있던 상황이었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한 12시쯤 되니까 물어보더라고요. 기자님도 이제 좀 슬슬 들어가셔야 될 때가 아니냐. 그래서 자신 차마 때문에 네. 내가 지금 못 늦지 그렇죠. 않느냐 이거죠. 함축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한 거죠. 뭐 눈치가 있으면 빠져줘야겠다. 이제 그만해라. 네, 그렇죠. 뭐 하루째 당직이었으면 고집을 부려서라도 있었겠지만 차마 다음 날도 또 출근한다고 하는데 있었어요. 타이밍을 잘 잡으셨네 취재 타이밍을. 그렇죠. 적유 다행히 빨리 주요했다. 그렇죠. 네. 근데 이게 고생이 참 많다고 생각한 게 일단 그 기사에도 담긴 했지만 TO가 23명인데 9명밖에 없어요. 의사 TO가. 일단 사람 수가 적으면 당연히 당직 순번도 많이 들어오고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중에서도 뭐 정형외과 같은 경우는 당직을 아예 쓰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의사가 2명이 있는데 왜요? 일단 외상센터이기 때문에 외과 외상 정형외과도 있을 거예요. 그렇긴 한데 이제 기본적으로 항상 상주하고 있어야 되는 게 상주에 네, 외상외과 전문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당직을 많이 쓰고 되는 상황이고 문제는 사실 의사보다 전문 간호사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전담 간호사죠. 전문 간호사가 아니라 전담 간호사가 총 8명 TO가 있는데 지금 4명 절반밖에 없어요. 근데 이마저도 3월이면 1명이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3명이네요. 그렇죠. 공고를 내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오지 않으니까 그래서 10시 반이면 이제 전담 간호사가 퇴근하는 상황이라서 당직에 대한 부담도 좀 더 가중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 구해지지 않는다고 하니까 별 수가 없는 거죠. 힘들어서. 아무래도 그렇죠. 힘들어서 그런 그렇죠. 거죠. 요즘 간호사들이 발등 얼마나 많은데.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저는 기사를 보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 교수님 되게 사진으로 봐도 추치하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이 교수님도 어느 순간에는 나도 다 때려치고 그냥 나가버릴까라는 그런 생각은 안 하신다니까? 일단 그 정도까지 지금 키운 분이 센터장님이어서 그만두진 않을 것 같긴 한데 근데 확실히 그 처음 시작할 때랑 지금 뭐 일하는 수준은 거의 비슷하다고 봤을 때 점점 힘든 거 본인이 나이가 들면서 10년 전과 지금과 비교했을 때 점점 힘든 거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 시간이 더 지날수록 더 힘들어지는 거죠. 근데 보니까 뭐 청혈압 관리나 건강 관리를 할 시간이 거의 없더라고요. 휴식조차 그러니까요. 취하지 못하는데. 그분 당수치 올라간다는 그 내용 보면서 그러니까요. 네. 지금 좀 걱정되긴 하네요. 그렇죠. 그렇게 뭐 취재하신 것처럼 그 교수님 같은 경우도 그렇죠. 본인의 건강 관리를 못한 거잖아요. 못하죠. 그렇죠. 식적 전화도 받으셨죠. 안 되죠.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지금 커트입니다. 그렇죠. 네. A 병원입니다. 네. 그래서 네. 기획하셨던 병원도 같은 경우에도 그 교수님이 되게 건강 관리를 못했다는 이야기가 그렇죠. 지금 A 병원 사례 얘기하시는 건데 그러니까요. A 대학병원의 스토리를 사실 처음 접했을 때부터 좀 충격적이었어요. 일단은 저는 그런 의사가 있다는 것도 좀 놀랐어요. 그렇죠. 왜냐면 그 얘기를 처음 듣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처음 그 교수님께서 그 의사한테만 가면 환자가 살아서 걸어나간다. 거의 중환자실에 이 환자 과연 될까 하던 환자 다 걸어 나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냥 저는 그래서 기술이 좋구나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네네. 환자가 살 때까지 옆에서 그냥 계속 밤새는 거예요. 밤새서. 그러면은 그분도 그러면 이 센터장님처럼 며칠씩 그러니까. 집에 아예 안 들어왔더라고요. 아. 근데 그 취재 이후에 그 전화를 받고 나서 네네. 뒤늦게 안 사실인데 알고 봤더니 집에 거의 못 들어갔고 근데 아기가 너무 깐난쟁인 거예요. 그게 더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렇게 누워 계신데 봐도 눈물이 났죠. 진짜 누워 계신데 그러기에는 아빠를 기다리는 깐난쟁이 아기가 있고 막 이러면 네. 진짜 저도 이 돌쟁이 아기 키우는 입장에서 너무너무 네.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애기가 눈에 밟힐 텐데. 눈에 밟혔을 건데 그보다 당장 이제 죽어가는 환자가 죽어가니까 그리고 근데 그 또 취재하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 그 교수님을 왜냐면 정말 환자들도 알 거 아니에요? 네. 나는 되게 그 가족들도 알 거 아니에요? 쉽지 않은 상황인데 살렸다라는 그래서 그 그 교수님을 네. 직접 찾아가고 이런 사람이 꽤 있대. 정말요? 존경받는 분이에요. 정말로. 그럼 그 취재를 하면서 이제 의사분들 다른 분들한테도 취재를 하셨잖아요. 어떻게 이 아. 사례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던가요? 그럴 수도 있다. 아니죠. 그거는 근데 이 교수님은 워낙 유명하신 분이었어요. 그 A 병원에서도 유명한데 사실 그 대학 동기들도 이 진료과 부분에서도 유명하시고 그 병원에서도 유명하시고 네. 그 교수님이 나온 대학 동기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도 좀 어쩌려고 저래. 적당히 좀 챙겨야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당장 하고 그분이 하셨던 게 에크모랑 그 네. 있잖아요. 네네. 그 폐 이식 수술 그 사실 의사들도 좀 기피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좀 힘들고 수가도 잘 안 되고 추가 안 돼. 그렇죠. 그러니까 병원에서 인정받지 못하면서도 그렇죠. 그러니까 병원에서 추가 인력을 또 넣어주지 않으면서 그러지만 나는 해야 돼 이런 그래서 사실 업무 과거가 계속 점점 올라갔던 것 같아요.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네. 의사들이 저는 직업병에 대해서 그렇죠. 지지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 의사들이 네. 생각보다 건강 관리를 스스로 못 하고 있다는 의사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본인이 의사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내가 의사이니까 설마 내에게 그리고 나는 언제든지 진료를 받으면 되지. 그렇죠. 그렇게 미루는 생각을 거죠, 하는 차라리. 의사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다가 진짜 저렇게 불철주야 일을 하다가 쓰러지는 네. 단말이죠. 취재 중에 좀 인상 깊었던 거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취재 중이요? 네, 뭐 직업병들. 그 직업병 보통 얘기할 때 저희가 취재하다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거 기사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계속 파고들고 유도질문하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직업병 물어봤을 때 대답을 바로 그렇죠. 해주잖아요. 직업병 물어보면 무조건 줄줄줄줄 얘기하시고 평상시 자신들이 이미 겪고 있으니까 고민 없이 바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고민 없이 그 근골격계 질환이랑 뭐 스트레스는 너무 기본이었고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인 만큼 뭐 기자들도 그렇죠.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맞아요. 있는 황병우 기자도 늘 그렇지 스트레스. 않습니까? 네. 고민을 늘 고민. 늘 이렇게 다루는 거 늘 아닙니까? 고민과 걱정 시그니처 무브거든요 이게. 톡톡톡톡 해줘야 되고. 스트레스는 뭐 네. 만병의 근원이니까. 그쵸. 위험을 아니 달고 박 기자도 사니까. 진짜 얼마 전에 복귀해가지고 저 스트레스를 너무 그쵸. 많이 마감 압박이 너무 심해서 아까 네. 어떻게 위험을 달고 살죠. 팀장 차원에서 뭘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적극 배려한다고 하는데 쉽지가 않네요. 네. 마감을 그렇죠. 기자들의 네. 생활이 뭐 그렇죠. 그렇죠 뭐. 그래서 어쨌든 그럼 이 의사들 이번 사례로 좀 많이 주목을 받고 있잖아요. 그 어느 때보다도 이슈가 많이 되고. 그러니까요. 그 사실 의사들이 전 그 생각을 했어요. 취재하면서 아니 이 의사들이 과거에는 그럼 편했냐? 그건 아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전공의들도 그렇잖아요. 과거에는 더 심했다고 늘 교수님들이 얘기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그나마 사회 분위기가 이만큼 올라오고 의사의 과로에 대해서 사실 의사는 야 너네 그만큼 버는데 그런 얘기를 뭐 이런 분위기였잖아요. 근데 사실 그나마 최근에 의사들도 과로 저거 심각하구나 라는 이런 얘기가 나온 것 자체 재조명 받는 것 자체가 되게 좀 그래도 좀 나아진가? 이런 생각도 좀 했네요. 이런 분위기를 살려서 뭐 의사협회나 이런 아니 의사회나 좀 노력들을 할 법도 한데 전환을 하기 위해서. 그렇죠. 분위기가 그쵸. 이러니까 분위기를 소아과 위해서. 같은 소아청소년과 의사회 같은 경우에는 네. 그 진료과별 직업병들을 산업의학회랑 연계를 해서 조사를 해서 이제 의사들이 이만큼 힘들다라는 거를 좀 근거로 만들려고 데이터로 제시하는군요.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게 필요하죠 그런 게 아무래도. 필요하죠. 네. 아, 의학 그렇죠. 차원에서도 나설 필요가 있고. 의학 차원에서 저도 기사에 넣었지만 의료정책연구소에서 사실 그런 데이터를 이렇게 좀 차곡차곡 모아오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렇죠. 저 2016년도에 전체 의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뭐 그런 결과를 도출해낸 부분이 있긴 한데 이런 네네. 거는 좀 꾸준히 정기적으로 해서 의사들도 이만큼 아프다 이런 직역의 특수성을 좀 얘기해주는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사실 하루 이틀 된 문제는 아니니까 이게 뭐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죠. 저희도 뭐 계속 팔로우해서 취재도 네. 하고 또 나오는 이야기들 있으면 한번 그러면 황 기자가 다음 또 기획 씁니까? 한번 준비해 보는 걸로 함께 하겠습니다. 해야죠 함께. 네, 준비해 그렇죠. 보는 걸로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이런 기회 있으면 네. 더 저희가 후일담 기사들 일단 이야기들 조만간에 전해드릴 또 수 있도록. 네,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사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